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현주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시행한 환자안전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환자안전 우수사례 확산과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간담회가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2022년 환자안전 우수사례 제3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서울병원 환자안전 간호사 김예영입니다. 저희 병원 환자안전 활동 사례는 특이병력을 가진 환자의 적신호 사건에 따른 RCA 활동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적신호 사건 사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개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사건의 개요, 문제 발생 요인, 팀 구성, 사건의 흐름도, 근본 원인 분석, 개선 활동,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입니다. 모야모야 지병을 가지고 있으신 60세 여자 환자로 허리 통증이 있으셔서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 치료 중 응급실 앞 하단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이송된 후 다량의 뇌출혈이 확인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발생 요인 확인입니다. 의무 기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상세히 확인하였으며 다음은 현장을 방문해 특이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 발생 요인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팀 구성입니다. 팀장으로는 QPS 실장님, 간사로는 환자안전 전담간호사, 팀원으로는 담당 주치 신경외과 과장님, 간호부장님, QPS 팀장님, 관련 병동 제1팀장님, 병동 제2팀장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건의 흐름도입니다. 환자의 입원부터 전원 대기까지 사건의 시간에 따른 흐름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근본 원인 분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시본 다이아그램을 통한 근본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의 요인으로는 인적 요인, 환경 장비 요인, 시스템 요인, 의사소통 요인으로 나누어 근본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개선 활동입니다. 첫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환자 병실 부재 시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근무별 병실 라운딩을 3회 이상 실시합니다. 라운딩 후 환자가 병실에 부재 시에는 입원 환자 현황판에 적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30분이 경과한 후에도 환자가 계속 부재 시에는 환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될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며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법무부 외출 후 기원하지 않는 환자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환자 부재 시 업무 지침, 입원 환자 외출 외방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병동에 실시했던 거 있습니다. 세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특이병력 환자 관리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이병력 환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특이병력의 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세 번째, 특이 병력이 있는 환자 초기 평가 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네 번째, 입원 시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서 약제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객관적인 관리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오개 환자 응급상황 대응 체계입니다. 저희 병원 사례가 오개에서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오개에 응급 호출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응급 호출벨에 대한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던 거 있고요. 그리고 오개에서 응급 환자를 일반인들이 발견하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응급 환자 대응 체계를 게시물로 같이 게시하였던 거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입원 환자 및 보호자 연락 시스템 재정립을 하였습니다. 응급 상황 시 정확한 환자 정보로 빠른 연락을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업무부와 협조하여 인적 정보 갱신을 3개월에 걸쳐 진행하였고요. 간호부에서는 입원 시 보호자 2인 연락 정보를 확보하여 응급 상황 시 빠른 연락을 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여섯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RCA 관련 직원 포상이 있었습니다. 밤 시간대에 하단 근처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지나치지 않고 응급실에 연락하여 빠른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희귀병력과 관련한 적신호 사건에 대한 RCA 결론으로는 갑작스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 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요원의 환자안전 지식도 및 수행도 향상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환자안전 전담자 안지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문제의 개요입니다. 병원은 다직종이 모인 집단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비의료인도 환자와 대면을 합니다. 특히 이송요원은 비의료인이지만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많은 접촉을 하는 직종입니다. 본원에서는 혈압 상승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가 인퓨전 펌프를 통해 혈압 강화제를 투여하면서 이송요원과 MRI실로 이동하여 이송요원이 인퓨전 펌프를 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간호사는 MRI실 이동 전 인퓨전 펌프를 제거를 하지 않았고 이송요원은 MRI실에서 임의로 인퓨전 펌프를 제거하였으며 방사성사는 이송요원에 의해 제거된 인퓨전 펌프를 확인했으나 재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이송요원의 환자 안전 인식도 및 수행도 확인과 의료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본 QI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지표 및 자료 수집입니다. 개선활동 전후 이송요원 대상 인식도 및 수행도 측정 후 개선 전 대비 개선 후 20점 이상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설문 내용은 환자 확인, 낙상, 감염, 화재 관련 문항의 지식도 수행도를 확인하였고 수행도에서는 의료기기 조작, 태도를 기본 수칙으로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문제 분석 및 개선 활동입니다. 사전 측정 결과 지식도는 평균 58점, 수행도는 44점이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낙상이 지식도, 수행도 모두 높았고 지식도는 감염, 수행도는 기본 수칙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문제 분석 첫 번째입니다. 이송요원이 임의로 인퓨전 펌프를 제거한 이유는
이송요원이 의료기기 조작에 대한 위험성이 부족했고, 이는 이송요원 교육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아서라 분석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두 번째 문제 분석은 이송요원이 인퓨전 펌프를 이미 제거한 이유는 앞서 분석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조작 위험성 인지가 부족했고, 그에 따른 일반인의 의료기기 조작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없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문제 분석 세 번째는 간호사는 인퓨전 펌프를 이송요원이 제거하면 된다 생각했고, 방사선사는 이송요원이 제거했으나 누구든 제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재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비의료인 의료기기 조작 위험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선 활동입니다. 기존 교육은 입사 심한 선임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대면을 하다 코로나 이후 서면으로 변경되어 교육의 질은 더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후에는 수간호사에 의해 신규는 입사 시, 재직 직원은 월 1회 대면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인퓨전 펌프에 기존에 부착되었던 간호사 외 조작금지 문구가 떨어지거나 손상되어 재부착하였고, 임의로 수액 조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액줄에 조작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MRI 검사 이동 시 의료인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착물 및 주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 이송표를 수정하여 의료진과 인계사항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환자 이송표는 누가 어디로 이송하는지만 작성되도록 하였으나 의료진과 인계사항을 작성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비의료인 의료기기 조작 요청 금지 위한 원내 환자 안전 주의 경보를 발령하여 의료인의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 효과 및 결론입니다. 이송요원의 지식도 평균은 58점에서 87점으로 29점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송요원의 수행도 평균은 44점에서 82점으로 38점이 상승되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두의 환자 안전 인식 향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자 안전 교육은 의료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비의료인의 교육은 중요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이송요원의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송요원은 거의 장기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 잦은 교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에게는 핸드북을 제공했었고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지속적인 핸드북 제작과 교육을 시행하여 환자 안전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정내시경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한 간호 업무 개선 활동에 대해 공유하게 된 H+ 양지병원 내시경 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이라 불리는 수면 유도는 환자의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하여 시술을 용이하게 하지만 얕은 진정 상태에서 깊은 진정 또는 무의식 상태로 급변할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흔한 합병증인 저산소증을 예방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진정제를 투여하였더라도 진정 유도가 되지 않으면 흡인, 무호흡 등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은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검사 및 시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핵심 지표는 진정내시경 부작용 발생률이며 목표는 0.1%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선 활동은 픽토그램을 통한 인수인계로 공유해야 할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하여 업무 효율을 높였고 준비실, 검사실, 회복실로 업무 구역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진정내시경 검사 전 말람페티 스코어를 통해 진정 중 무호흡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교육 및 환자 경험 활동을 통하여 직원 인식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각 검사실마다 간호사를 2인씩 배치하여 안전한 진정 내시경을 도모하였으며 응급 상황에도 용이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진정 중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입 직원도 대처가 용이하도록 알고리즘을 제작하고 공유하였습니다. 활동 결과 2022년 1분기 진정 내시경 부작용 발생률은 0.02%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일분기 0.07%보다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부서원 간 공유하였으며 현재에도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길안과병원 수술실 강은혜입니다. 저희 수술실에서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강화란 주제로 QI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PDCA로 구성하였습니다. 수술실 팀 구성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작은 오류라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의 인식 개선 및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최상의 수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지표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 중 위해 사건 발생 건수입니다. 2017년 수술실에서 일어난 환자 안전사고 위해 사건 건수는 총 3건으로 국소마취 부위 확인 오류, 렌즈 삽입 오류, 렌즈 변경 시 인계 누락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 중 위해 사건 0건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목표 설정까지 마쳤는데 2018년 근접 오류 3건이 발생해 추가로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삽입물 개수 확인 부재, 렌즈 주문 누락, 수술 후 안대 부착 부위 바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인적 요인은 육아휴직자로 인한 신규 직원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업무 미숙과 지식 부족으로 인한 업무 오류와 직원들의 확인 절차 소홀히 확인되었고, 업무 시스템 요인으로는 수술 하루 전 촉박한 렌즈 주문과 바쁜 업무 중에 받는 불규칙한 렌즈 주문, 담당자 부재 시 전달 체계 미비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잠재된 위험 요인은 시설 요인 중 환자 대기실 내 공간 엽소로 이동 시 폴대에 발이 걸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있었고, 수술 중 장비 오류로 수술 지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개선 전략은 안전사고와 잠재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개선 활동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 활동으로 첫째, 수술 시 정확한 렌즈 삽입 확인입니다. 렌즈 오픈 시 종류와 도수를 집도의와 함께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집도의 순환 소독 간호사가 여러 단계로 렌즈 종류와 도수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특수렌즈 주문 누락 방지와 렌즈 변경 시 전달 체계 마련입니다. 우선 특수렌즈 주문 누락 방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과 도착 시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렌즈 주문 양식을 통일해 팀원들과 공유하였으며, 도착 예정일을 추가해 오전, 오후 세부 항목으로 관리하였고, 담당자 2명을 지정해 매일 오후 체크하였습니다. 다음, 렌즈 변경 시 전달 체계 마련입니다. 현황판 메모가 잘려 인계사항이 누락되었으나 개선 후 전산팀의 요청에 모든 메모가 출력될 수 있게 하였고, 팝업창 확인과 주요 변경사항들을 스케줄표의 메모에 인계했습니다. 현재 렌즈 주문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업체와 연결, 누락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술 전 정확한 국소마취 부위 확인입니다. 수술 부위 표시 거부자 중 국소마취를 하는 경우
마취 방향에 맞춰 환자를 침대에 준비만 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스티커를 붙여 마취 부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취 전 집도위와 함께 재확인,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구후 마취 일일 점검표를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넷째, 수술 중 개수 확인 절차 강화입니다. 수술 중 코튼을 뜯어 결막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개수가 누락되어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개선 후에는 코튼 사용 시 스케줄표에 스티커를 붙여 표시하고 수술 종료 전 고지하여 집도의, 순환, 소독 간호사가 함께 확인하고 제거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술 후 드레싱 부위 오류 방지입니다. 소독 간호사는 팔찌와 대조해 올바른 드레싱을 적용하고 순환 간호사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재적 요인에 대한 개선 활동입니다. 첫째, 수술 중 감염 예방 활동으로 BI 확인 후 소독 물품 사용과 아바스틴 분주 시 컬처 진행입니다. 시간상 수술 준비 완료 후 BI 양성이 확인되어 다시 준비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개선 후에는 세트 추가 구입과 소독 방법을 시간별로 변경 조정하여 BI 음성이 확인된 후 소독 물품을 사용하였으며 아바스틴 분주 시 컬처를 시행하고 배양 장부를 만들어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아바스틴은 분주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자 이동 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 활동으로 대기실에 이동식 폴대가 놓여 있어 환자 이동 시 발에 걸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개선 후 이동식 폴대를 제거해 벽걸이형 수액걸이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셋째, 수술 중 장비 오류로 인한 대처 방안으로 장비 오류가 생길 시 담당 간호사가 아닌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해 수술 시간이 지연되었고 개선 후에는 각 장비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해 즉각 대처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효과평가입니다. 2017년 위해 사건 3건 발생, 개선 활동 시행 후 현재까지 위해 사건 0건 감소로 목표에 도달하였으며 3분기에 발생된 근접 오류 3건은 추가 개선 활동으로 현재까지 0건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앞선 결과와 같이 위해 사건 예방을 위해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업무 오류를 감소시키고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 의지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 방안을 유지하고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작은 업무 오류도 취합해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직원들 스스로 업무 오류를 개선하는 문화를 만들어 수술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최상의 수술 결과를 제공하여 안전한 수술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고려병원 QPS실 박미연입니다.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환자 안전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다양화를 통한 대처 능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2021년 시행했던 QI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제는 심폐소생술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한마디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전문병원의 특성상 중증도가 높은 중환자의 입원이 거의 없으며 입원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위중하게 변할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즉시 전원을 보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 상황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으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이 의료인력이 적거나 심폐소생술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적은 간호사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또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심폐소생술 교육 또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만을 진행하면서 간호사들의 심폐소생술 상황 발생 시에 대처 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팀은 심폐소생술 팀장인 의무부원장님을 팀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문제의 원인 분석에 앞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병원에 근무한 실경력을 묻는 질문에 2년에서 5년 사이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 응답이 각각 37%를 차지하였고 5년에서 10년 사이 근무를 했다는 간호사가 25%를 차지하였습니다. 92명의 응답자 중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51%가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무려 49%는 심폐소생술 경험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행했던 BLS 교육이 실제 심폐소생술 상황 발생 시에 적용이 용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66%가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방법이 어떤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병원의 실제 상황에 맞는 이론 교육과 동영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원내 실습이 가능한 심폐소생술 인형을 구비하고 인형으로 할 수 있는 수시 실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상황 시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피시본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심폐소생술 대처 능력 저하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실기 교육이 부족하다, 비효율적으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폐소생술 경험이 부족하다, 응급 같은 물품을 전 간호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첫 번째, 필기 테스트 점수 90점 이상으로 2019년에서 2020년 시행했던 지표 결과의 평균값으로 결정을 하였고 두 번째, ACLS 테스트 점수 80점 이상은 QI 활동팀 결정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으로는 이론교육 자료 제작, 규정 개정, 연습용 인형 구비, 응급 같은 물품 점검, 동영상 제작, 테스트 문항 개발, 대면 교육으로 시행을 하였고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활동 첫 번째로 원내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 새로 나온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원내 심폐소생술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인 이론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하였고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을 실어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 상황 발생 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종료 후 간호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사례를 넣어서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 종료 이후에 관리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평가 인증 3.2.2 심폐소생술 규정을 규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폐소생술 연습용 인형을 구입을 하여 BLS 교육 시만이 아닌 원내에서 언제든지 심폐소생술 인형으로 CPR 교육을 하고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응급 카튼의 물품을 조절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정리를 하였으며 마취과 과장님의 요청으로 심폐소생술 상황 발생 시 리저브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리저브백을 응급 카튼 내에 구비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직접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QI 팀원들이 심폐소생술 발생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작 시나리오를 병동용과 외래용으로 작성을 하였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직접 촬영용 콘티를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동영상 촬영을 위해 원내에서 배우를 직접 섭외하였습니다. 지원 인력, 원무과 직원, 영상의학과 직원, 간호사, 의사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고 촬영, 제작, 편집까지 홍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동용과 외래용 두 편의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테스트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필기평가의 경우 기존에 평가지가 있었으나 원내 교육자료와 심폐소생술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 평가 문항을 새로 수정하였으며 ACLS 수기술 평가지의 경우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여 팀 회의를 거쳐 문항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면 교육과 테스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하여 30, 40명 이상의 집체 교육을 시행했던 부분을 15명 이하의
직원 구성으로 직접 원 내에서 대면 교육을 시행을 하고 교육 이후 테스트를 바로 진행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필기 테스트의 경우 대면 교육 전 79점에서 대면 교육 후 93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ACLS 교육은 교육 전 68점에서 교육 후 91점으로 두 가지 다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QI 활동을 통해 실습, 실기가 필요한 교육은 대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병원에 맞는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효과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필요시 상시 교육이 가능한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간호부 외에도 환자 접점 부서에서 언제든지 상시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QI 활동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무과와 교육에 대한 협의를 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으로 확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과제입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 실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알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효과 증가 시 실전 대비 교육으로 강화하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에 대한 QI 활동을 하고 1년이 지난 2022년 현재 부산고려병원의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총무과와 협의가 이루어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이 11월 예정입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은 현재 간호부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부서로 찾아가는 교육과 테스트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 실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으며 현재 11월, 12월에 걸쳐 하반기 교육과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강병원 심선영 간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환자 안전에 더욱더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및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저희 병원은 척추관절 전문 병원입니다. 병원 특성상 응급상황 발생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경력과 연차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사 간의 교육 격차도 줄이고 병동 간호사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은 향상시키고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더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분석은 PC본 다이어그램과 플로우 차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지표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입니다. 심폐소생술 상황 발생 시 최초 발견자, 팀 리더, 헬퍼 간호사 1, 헬퍼 간호사 2, 병동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을 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대상자 100%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교육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78세 남자 환자고요. 내과 환자고 AGA로 입원을 했고 예전에 MI로 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입니다. 라운딩 하다가 낙관의 선생님 발견하신 거고요. 내과 환자입니다. 시작. 환자분 도와주세요. 정맥이랑 대퇴동맥 측정하고 호흡 확인하겠습니다. 맥박 호흡 없습니다. CPR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연락하겠습니다. 업무가 연락하겠습니다. 네, 컨버전 지속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라고 이거 얘기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니터 바로 부착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피커폰 나왔습니다. 네, BT 소통은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심리서가 상황을 정리를 해볼까요? 1시 50분에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가지고 CPR 시행했고 주치의랑 보호자 연락 뺐고 10분 내로 내원 예정이고 뭐 연락해가지고는 전원 준비해달라고 말해놨고 내원까지 3시 50분에 AED 네, 시뮬레이션 후에는 팀 리더가 상황을 정리하고 평가자가 각각의 역할에 대해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교육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 교육팀을 구성하고 팀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팀이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이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분석하였습니다. BLS, 칼스, ACLS를 리뉴얼하였습니다. 이멀전시 물품을 점검하고 개선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물품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기존 20cc 증류수를 사용했었는데 1리터로 변경하였고 필요시 물품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은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예방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응급상황 프로토콜을 점검하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응급약제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희 병원 CPR 교육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팀에서 제작한 응급상황 술기 평가표를 기반으로 각 병동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함께 시청하고 디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디브리핑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병동 전체 간호조무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한 EKG 리듬을 넣어 ACLS 형태로 진행하였고 강사 역시 역할을 순회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앞에서 보신 교육 현장 동영상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 중 페일이 있다면 재평가를 진행하였는데 바로 재평가를 하면 부담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모니터를 1회 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개선활동 효과입니다. 소감과 아쉬운 점을 한 가지씩 적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신감, 실제 상황, 현장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해 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개인의 역량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육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모두 참여하여 의의 있는 활동이었고 환자 안전에 대한 의미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관리 방안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팀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응급상황 대처 경연 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팀은 부서 방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발표 자료를 사전에 영상을 받아서 송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발표 자료마다 조금의 소리 차이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서울병원의 김예영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은 볼 수가 없나 봐요. 저희가 이게 간담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간담회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QI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이러한 소통을 하기 위한 자리를 저희 쪽에서도 만들려고 합니다. 가급적 자주 만들려고 하고 일단 김예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발표 자료 잘 봤습니다. 그 RCA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그 RCA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 RCA 참여를 모두 잘 해주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네, RCA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행을 하고 또 큰 사건이다 보니까 회의는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예전에 RCA를 진행을 해봤지만 그 의료진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요거의 RCA의 필요성을 진짜 느껴야 이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 부서에서 참 협조적이신 병원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개선 감사합니다. 활동을 할 네네. 때 예. 조금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응급 호출벨을 야외에 설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네. 신청해서 하는 데까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야외에 그런 걸 설치하는 것도 굉장한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네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잘 참여를 해 주시나 봐요.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경영진의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 원광대 삼봉병원의 안지혜 선생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로는 처음 뵙네요. 네. 저 안지혜 선생님한테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 그 의료기관 내 이송요원 교육 프로세스를 개선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활동 이후에 이송요원의 수행도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도? 지금 이제 평가를 추가로 더 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내년에 다주기 인증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쯤에 한번 평가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질의를 이제 구두로 해보면은 대답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아까 그 결과를 보니 그 네. 인식도도 많이 상승을 했고 수행률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 이후에 한 번 더 평가를 하셔서 그 전후 비교를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의견.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요. 제가 여러 기관들에게 조금씩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 혹시 H 플러스 양지병원의 주민경 선생님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내시경 부작용 알고리즘 제작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거 제작하실 때 어려움은 따로 없으셨을까요? 저희가 내시경을 이제 뭐 검진센터하고 그냥 저희 병원에 입원 환자를 같이 하고 있어서 워낙 환자가 예, 예. 많아서 일단 부서원도 되게 명수가 많고요. 그래서 네. 안전에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병원 전반적으로 좀 인력 자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이 부서원들 간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생기는 방법이 나와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나아서 그래서 이제 교육도 교육대로 하지만 이제 서로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알고리즘 진행을 해서 습득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 보여지는 표준화된 것이 있으니까 이제 직원들이 일할 때 어려움 없이 좀 불편한 것이 좀 극복이 많이 되고 의료진들도 그냥 안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는 거에서는 되게 다 구성들과 다 논의를 같이 해서 한 거라 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 하면 할수록 이제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와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우, 답변 감사합니다. 그 알고리즘 제작이라던가 프로세스 제작은 정말 환자 안전 전담자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정립을 해 놓으면 정말 환자 안전 활동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부산 고려병원 박미연 선생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입선생들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열심히 해주셨는데, 진짜 많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굉장히 힘들어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대면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죠. 네, 그랬는데도 굉장히 대면, 동영상, 많은 교육들을 열심히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네, 마지막으로 보강병원의 심선영 선생님 계실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및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업무 분장이 굉장히 잘 되었나요? 네? 업무 분장이 잘 되었을까요? 여러 네. 분들이 네, 동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팀원 구성을 각 병동의 부서장님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네. 했었는데, 부서장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그러면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뭐 정기적으로도 하시나요? 네,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시로도 이제는 팀원들이 각 부서에 애니 인형 가지고 가서 이제 상시로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너무 교육을 잘 해주시네요. 그 사실 애니 인형이 그 각 병원마다 그 굉장히 비싸잖아요. 인형 자체가. 네. 네, 그게 있는데도 그 창고 한 구석에 이렇게 그 방치되어 있는 병원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따로 올라온 질의응답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만약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지역 환자안전센터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대한간호협회 지역 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우수 사례 3차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